예. 아니 우리가 그 웃픈 세상 웃고 갑시다. 아, 그렇죠. 네, 이 요거 한번 코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좀 재밌게 하라고 이제 그 효과음도 좀 준비했어요. 아, 그러니까는 그래요? 제가 한번 하면 감독님 우리 오늘 처음이니까 합을 좀 잘 맞춰야 돼요. 와우. 웃픈 세상 웃고 갑시다. 갑시다. 네. 우리는 안 들려. 아,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깔깔깔깔 웃는 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오늘의 웃픈 현실 웃고 갑시다는 특별하게 우리 턱종 기자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상인데요. 영상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망하는 걸 보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걸 보려면 누구를 선택합니까? 이재명 아니고요. 저는 경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아니고요. 네. 이게 이번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아, 이번에 유세 현장에서 음. 벌어졌습니다. 앉아서 그 민주주의를 망칠 사람 누구입니까? 경제를 망칠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재명만 외치는 거예요. 이재명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든지 가만 지르면 그냥 외치는 거예요. 묻지도 못하고. 안 들려, 안 네. 들리는데 그냥 나 네, 이재명인 우리도 거야. 마찬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용인갑에서 이현모 할 때 김문수 후보 유세할 때 네네. 외쳤는데 뭐 계속 이재명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도 뭐 김문수만 외치고 앉았는 우리 유권자들은 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 나와서 거의 동원된. 그래서 이제 우리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하다는 게 우리는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동원해서 오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사람들 뭔 얘기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음만 지르면 외쳐라. 그러면 앞에서 그냥 이재명 외치니까 따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을 네네, 적시했다. 그렇죠. 예. 맞잖아요. 자기 입법 경제를 독재로 지금 망하게 할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이재명. 그래도 입법 독재로 지금 예.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고 있잖아요. 민주주의 네네. 망치고 있죠. 호텔 네. 경제학으로 지금 거북섬 다 망쳤죠. 그러니까 경제도 망치고 민주주의도 망칠 사람 이재명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확실합니다. 네. 우리 감독님 이거 앞에만 보여주신 건데 사실 뒤에도 보면은 뭐 내란을 뭐 해서 개헌을 해서 내란을 하고 이 나라를 독재국가로 가고 있는 어딥니까? 근데 이재명만 이래요. 그것만 지금 보여줬는데 하여튼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는 동원돼서 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앉아있다가 네. 이재명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틀리죠, 완전. 네. 이재명이 손을 대면 망한다. 이 법칙이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동 기억하시잖아요. 네. 대장동 이재명이 손을 대서 사실상 업자들만 불려줬죠. 네. 거북섬도 마찬가지라고요. 네네. 거북섬도 업자들은 845억 원을 고스란히 남겼는데 시행사는. 근데 거북섬 그 세모녀의 비극 뭐 네.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네. 세모녀가 연끌어서 16억을 투자해서 두 개의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쫄딱 망해서 한 달에 600만 원씩 16억 진짜 날리고 안타까운 600만 원씩 지금 이자를 물어내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망했습니다. 성남시 자기가 자랑하잖아요.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그걸 다 네. 갚았다고. 따지고 보면 모라토리엄이 아니었어요. 그게 백현동 수법이랑 똑같습니다. 백현동 어떻게 했죠? 마치 국토부가 압박을 넣어서 자기가 4단계로 상향시켰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라토리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임 시장이 판교 신도시를 만들면서 5천억의 그 빚을 졌는데 국토부가 그걸 한꺼번에 내라 그래서 낼 돈이 없어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의원들이 네네. 국토부 그 공문 내놔봐 했더니 공문 딱 찾았는데 똑같아요. 압도 없고 내라는 것 없습니다. 나눠서 냈으면 됩니다. 그거를 가짜로 갑자기 내라 그랬다고 집을 유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자랑합니까? 내가 빚을 다 갚은 그런 시장이다. 근데 빚 다 갚은 게 아니고요. 빚을 내서 빚을 갚았어요. 지금 성남시장은 그때 그 빚 갚느라고 허리띠 또 조여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만지면 망하고 하면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여튼 이재명은,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그 성남시장도 아깝다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런 분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으니 진짜 답답합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힘은 어디서 나왔죠? 개엄. 이재명의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개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동훈 전 대표를 못 지켰기 때문에 쫓겨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럽니다. 네, 네. 가장 큰 개딸이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가장 큰 리더가 윤석열이죠. 네. 그러니까 개딸의 리더야. 어둠의 선대위. 어. 네. 이게 어둠의 선덤이 너무 웃긴 것 같아. 그 타이틀 진짜 잘 잡았다. 네. 예, 사실 좋습니다. 네. 진짜 최루탄 김선동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기가 최루탄을 뒤집어 쓴 거잖아요. 맞아. 가만히 있었으면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났을 건데 말이야. 네, 이미 끝났어요. 어? 파기환송 됐을 때 끝났어요. 보수를 아장내는 끝날까봐 그렇게 된 건가 봐요. 진짜. 네. 가장 어떡해. 큰 개딸. 네. 좋습니다. 그런 가장 네. 큰 개딸, 그러니까. 개딸들의 왕 윤석열이. 그러니까 아유 참. 그 계엄 얘기 나왔으니까 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한덕수,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죠. 뭐 네네. 한덕수 포함해서 이상민 다 출국 금지가 당했고, 네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유는 계엄 전에 포고령을 확인한 게 CCTV에 찍힌 거예요. 네네. 와, 야, 이거 소름 끼쳤어요. 그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네. 이제 한덕수 군한 그때 당시 총리였죠. 한덕수 총리, 그 최상목 부총리, 이상민 행자부 장관은 포고령에 대해서 자기들은 본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끊임없이 그 계엄 당일날 국무회의 하기 전에 다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죠. 총리께서는 국회에서 나서도 했고 법정에 대부분 법정 가서도 자기는 계엄은 반대했고 그 포고령을 본 적이 없다 이랬는데 네네. 이제 이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이제 단전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CCTV를 확보했습니다. 국무회의 당일날 들어가는 그 CCTV 복도를 확보하다 보니까 네. 계엄 포고령문을 보고 서로 상의하는 내용이 그게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경찰에서는 세 사람이 말 맞추기를 할 것 같아서 당일날 시간차를 두고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해서 지금 출국 금지까지 시켜서 그럼 잘못하면은 계엄의 동조 세력이고 알고도 묵인했다, 방조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네. 참 놀랬습니다, 저도. 예. 근데 사실 저런 일 때문에 네. 한덕수가 길을 쓰고 후보가 되려고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빈고입니다. 그렇죠. 아, 왜냐하면 그렇구나. 한덕수는 사실 이 김건희 여사보다 더 많은 의혹이 처가에 있어요. 한덕수의 장인은 시행사 대표입니다. 주로 화천대유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하던 사람이고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고소고발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리고 가장 비근하게 무슨 의혹 사건으로 나온 건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청문회 때 좀 얘기가 나왔어요. 총리 네네. 청문회 네네. 때인데 청계천 땅을 그때 당시 MB 쪽 그 사람한테 팔았는데 500억을 남겼다, 50억을 남겼다, 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인입니다. 부인이 서울대 응용미술학과를 나왔는데 네. 응용미술학과는 아시다시피 회화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픽 디자인과인가 뭐 그런 어떤 변주가 됐을 텐데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가 아니니까 화가수를 못 들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림을 그린 적도 없었던 걸로 알고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주한미 대사로 임명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그때 데뷔를 해요, 화가로. 어떻게 데뷔를 해? 주한미 대사관이 전시회를 5번이나 열어줘요. 물론, 개인전은 아니고, 단체전으로. 단체로 해서, 이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뷔를 합니다. 그렇게 데뷔한 이후부터 아주 유명 화가도 못 받을 액수로 효성 그룹 등 대기업에 자기 그림을 팝니다. 그런데 남편은 주유 고위직이잖아요. 네. 계속 무역협회장도 하고 뭐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뽀뽀직은 다 했죠. 부인의 그림이 그때부터 그렇게 엄청난 액수로 팔렸다. 그리고 주한미 대사의 굉장히 전설처럼 갑질을 한 그런 대사 부인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 10분의 1만 얘기한 거고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박지원 등등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대기 네. 중인데 근데 나왔어요. 진짜 나올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그 고등학교 선배들 가장 가까운 선배들한테 취재를 했는데 야, 걔 못 나와가 반이고 안 나와가 반이었어요. 네. 근데 진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앵커님 말씀에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냅니다. 네네. 이 네 사람의 공통점. 누구요? 4명 누구요? 일. 재밌네. 한덕수의 무리수. 네네. 네. 2.
홍준표의 하와이. 네. 네. 3. 오세훈의 결단. 네. 4. 윤상현의 당원 관리. 이 모든 공통점이 뭐게요? 정답! 정답! 친윤. 명태균. 친윤이 아니라 정답은 명태균이었다. 아, 물론 그렇구나. 한덕수는 사실 명태균은 아닙니다만 네, 그렇네. 저 공통점은 뭐냐면 검경 수사. 아. 이 모든 마지막에 무리수, 당원 관리, 결단 하와이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네네. 라는 아. 겁니다. 한덕수도 왜 무리하게 했나? 만약에 한덕수가 현재 후보로 TV 후보로 나와서 열심히 어저께 네. 그 이준석의 젓가락 얘기를 들으면서 네네. 아, 나 이제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경찰이 발표할 수 있을까요? 아, 절대 못하죠. 수사 피의자로 부를 수 네네. 있을까요? 못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자, 두 번째. 홍준표가 왜 하와이 갔을까요? 이것도 명태균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요. 왜? 오세훈은 지금 12시간 동안 불려가서 네네. 피의자 조사를 네. 받았어요. 받았어요. 남아있으니까. 네. 그럼 또 오세훈은 왜 갑자기 결단을 내렸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세훈도 피하기 위해서는 계속 가야 되잖아요. 꼭. 네. 근데 저기를 본 거예요. 내가 그러려면 서울시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장 그만둬야 되는데 서울시장을 그만두고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 그냥 불려가. 그렇죠. 그나마 시장 타이틀도 없이. 근데 보니까 한덕수의 줄을 다 섰어. 내 뒤에 있던 사람들이. 네네. 어느 날. 그러면 내가 떨어지면 나는 시장도 아니야. 더 야. 쉽게 피의자를 불려다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요. 결단. 마지막으로 윤상현의 당원 관리 역시 윤상현도 지금 명태균에 의해서 김영선을 공천한 사람입니다. 네. 복균자예요, 명태균에 복균자. 네. 맞습니다. 저기를 해서 그러면 물론 나머지 세 사람이 명태균과 한 사람은 이 지금 개헌과 관련되지만 이 네 사람의 행동은 모두 다 검경 수사권을 네. 피하기 위한 오. 결단들이었다. 와, 야, 진짜 국민의힘이 어찌 이렇게까지 망령이네. 망가졌어요? 저는 어제 저 뉴스를 보면서 네. 아, 참, 이게 저 CCTV가 국무회의실에 있었다는 걸 그동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 예,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했던 사람이고요. 거기 최상목 그 부총리 네. 다들 정말 이번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그 처벌을 모면하고자 내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 왜 똑같은 거예요. CCTV로 그러네.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네. 끝까지 안 했다고 잡아떼는 거. 야, 정말 똑같구나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CCTV에 이제 지금 나온 게 계엄령 선포 전에 네. 이 문건을 포고령을 거. 봤다. 예, 그걸 알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야, 근데 진짜 문제네. 한덕수의 그런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이 그런 말씀을 했는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없었으면 그 사람이 나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새벽 3시에 나와서 그런 짓을 그렇죠.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근본적인 것이 자기의 문제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끝나더라도 지더라도 네. 야당의 대선에 나온 주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정치 탄압. 정치 탄압이라고 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음. 본인은 불리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나와서.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죠? 저 사기 경선에 이 대선판을 아작낸 사람이 저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저 사람의 개인 욕심 때문에 음. 한동훈 전 대표가 음. 사기 경선에 휘말려 가지고 결과를 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네. 2대1로 거기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대체용으로 나왔던 네네. 아까 김문수 씨가 나오고 네. 네.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음. 보수의 재건을 올바른 보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기회마저 이 한덕수의 개인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음.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전 네. 진짜 제대로 조사받아 가지고 맞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보면 예. 저도 끊임없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지금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게 네. 저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아크로비스타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나가라 안 나가면은 네네. 당신 이런 일 다하니까 음. 해라. 내가 캐비넷 열었는가 보다. 네, 그러니까. 친윤들하고 다 얘기를 할 테니까 당신이 나가라라고 해서 저분이 그렇게 고심을 하고 나오기 싫었던 것을 억지로 나온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한동훈 전 대표 자기 의도도 아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한동훈 전 대표의 인생을 망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동훈 전 대표의 여기서 제가 좀 흥분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인생을 망친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의 보수를 그쵸. 아작낸 아작낸 거예요. 거예요. 네, 이길 맞아요. 수 있는 기회, 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후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국힘의 경선 과정이나 지금 경선을 보고 TV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까? 맞습니다. 네. 이준석이한테 따라다니면서 맞습니다. 단일화 해줘, 단일화 해줘. 구걸하고. 구걸하러 다니고. 네. 그죠? 참.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같은 거한테 지금 당선 이거 갖다 바치게 생겼잖아요. 진짜로 정권을. 어떻게 그런 인간한테 우리가 집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도 안 중심에는 되는 거예요. 한덕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면요, 봐보세요. 지금 예. 우리가 그러면은 한덕수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둑도 제 힘으로 담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옆에서 담 넘겨줬잖아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한덕수의 목을 매서 저 사람을 후보로 만들려고 했을까? 저희는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한테. CCTV 결과 보면 내란 동조사 핵이에요. 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국민한테 다 거짓말했잖아. 그러네. 네. 그러네. 보는 게 다 이제 좀 더 네. 밝혀질 건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 이래 보면 토마토 뉴스 토마토로 보면 내란 동조사 핵하고 같은 거예요. 네. 전 국민을 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야, 이제 근데 포고령을 진짜 미리 읽고 이제 시나리오가 퍼즐이 맞춰져 그러네. 있는데 한덕수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은 사면도 받고 자기들이 그럼. 살 길이 있다라는 걸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홍준표나 김문수나 다른 사람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자기들을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을 살려줄 사람은 한덕수밖에 없다. 왜? 공범이니까. 그러니까. 네. 예, 이제 예, 퍼즐이 퍼즐이 다 맞춰졌어요. 맞춰지고 예,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덕수가 공범이니까 네. 무조건 다 살려주겠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진짜 야, 오늘 뭐 우리 보수로 저 이종근 아사리판 났어요. 평론가님이 네. 앞머리를 딱 정리해 주니까 뒤에 네. 답이 딱 나오네. 네.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유세인지는. 그러니까요. 알면 알수록 소름 돋고 화나고 참 힘듭니다, 진짜로. 이게 네. 국힘의 실태입니다. 실태. 그러네. 그런데 가장 최악은 국힘은 이런 정당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수는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할 줄 맞습니다. 알고 네, 네. 그 다음에 아. 내가 당당히 수사를 받아야 될 땐 네. 수사를 받고 그만큼의 또 죄값을 치러야 될 땐 치르고 네. 책임질 그것이 때 책임지고. 책임있죠. 예. 보수의 길이었는데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이재명을 욕하면서 다 이재명 따라가기예요. 맞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네. 완전히 정치 문법을 네. 바꿔놨거든요. 음. 아니 대통령 후보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자기가 책임을 네. 져야지. 인천 계양을 선거에 나가 자기 사법 리스크 덮으려고. 맞습니다. 당대표 돼. 그리고 당원 당규 다 고쳐서 연임을 해. 맞아요. 그리고 또 후보가 돼. 그럼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은 뭐 검경 수사와 재판을 안 받으려고. 음. 근데 여기서도 다 똑같은 짓거리를 어떻게 하다가 네. 이 꼬라지가 됐는지 네. 진짜. 네, 네, 아, 네. 아, 맞습니다. 진짜 아. 소름 네. 끼친다. 이거 오늘 한 큐에 정리를 딱 하니까 네, 진짜 네.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근데 공범으로서 본인이 그러네. 진짜 딱 정리를 하시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들은 또 친윤들은 윤상현을 내세워가지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당원 관리하고 아직도 뭐 그럼, 무슨 꿈을 아니, 계속해서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 잡으려고 저러는 그러니까요. 거죠. 아직까지도 당근 그 잡으려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의 수사를 자기는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진짜 소름 이게 끼치네요. 예. 이것을 저지할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올바른 우리 국힘을 갈 수 있게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당의 주인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밖에 맞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네.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분발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분노할 줄 알고 일어서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그런 얘기처럼 네.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네. 그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재건을 도와야 됩니다. 네. 하여튼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저도 우리는 똑같습니다. 예. 하던 일 계속 하시면 되고 열심히 하시면 당의 되고요. 주인이 돼야 됩니다. 네네. 당의 주인.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방송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세요. 당원 가입했는데 왜 당비 안 빠져나가냐. 이것도 좀 찝찝하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요거 타카 아저씨가 또 당 내에 인맥들이 있잖아요.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안 그래도 그것도 제가 확인하고 있는데 네네. 조만간에 이제 우리 토요일 날 네. 우리 당직자 사람이 우리 패널로 나올 아, 거예요. 그래요? 아이, 그러면 우리 궁금한 내용을 다 물어보고 아, 그럼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야, 하여튼 국민의힘에 최고입니다. 필요한 당직자분께 궁금한 질문 여러분 모아놓고 계세요. 야, 역시 근데 타카 아저씨. 네. 아, 최고입니다. 타카 아저씨의 또 포켓남 중에 한 분이 아. 당직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또 오늘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계엄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